보도부 칼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잘 지내셨는지요? 벌써 개강한 지 한 달이 가까워지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9월 계획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곧 다가오는 추석 때 가족, 친척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추석을 앞두고 저희가 사는 세상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인분 교수 사건을 아시는지요? 저는 처음 뉴스에서만 접하다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지도교수가 자신의 직원이자 제자를 괴롭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했는데요. 어제 저녁 1심 공판에서 검찰은 교수 장 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장 교수가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제자인 약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재질이 나쁘다는 이유입니다. 장 씨는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피해자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교수를 믿고 열심히 일을 한다면 나중에 자신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속되는 폭력과 자신을 감시하는 캠코더는 그가 참을 수 있는 정도가 지나 거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학원생 2,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절반 가까운 45% 정도가 교수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가 이유 없이 졸업 논문을 승인해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여자 대학원생을 보고 도움이 갔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생들이 참는 이유가 그들이 바보여서일까요?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빨리 취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곧 추석입니다. 추석은 누군가에게도 정말 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과외를 해주신 대학원생분이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에는 추석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도 주지 않는 선물을 교수들에게 배송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자신에게 주지 않는 선물을 남에게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희 학교에서도 대학원생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된 것처럼 최근 저희 학교에서 발생한 대학원생 성추행 사건을 아시는지요? 사실 이 사건에 대해 저희 학교에서 큰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고 성추행 사건까지 터진다면 저희 학교는 일명 무개념 학교로 알려질 수가 있다는 게 자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문제를 일으킨 교수가 어떠한 강력한 처분도 받지 않고 학교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 학교에 다닌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학교가 신속히 성추행을 당한 대학원생에 대한 보상을 해주며 교수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바랍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이태원 살인사건,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검찰이 진범으로 지목한 미국인 패터슨이 내일 새벽 국내로 송환됩니다. 사건 발생 18년,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간 지 무려 16년 만입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22살이었던 대학생 조중필 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됐습니다.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엔 미군 군속의 아들 아더존 패터슨과 그의 친구 한국계 미국인 L씨가 있었는데 둘은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L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고 그를 재판에 넘겼지만 1998년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뒤늦게 패터슨을 진범으로 의심했지만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 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이란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영화 개봉 후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자 법무부는 2009년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검찰은 2011년 12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12년 10월 범죄인 인도 재판에서 패소한 패터슨은 인신보호 청원 등을 제기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미국 법원에서 기각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국내로의 송환이 결정됐습니다. 내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패터슨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18년,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망간 지 16년 만에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힐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소파 협정을 아시는지요? 소파, SOFA. 소파 협정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입니다. 한국 땅에서 미국인이 한국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우리나라는 할 말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이죠. 소파 협정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갑을 관계를 보여주는 협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갑인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도 을은 어쩔 수 없는 점이죠. 사건이 벌어진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22살 우리와 같은 대학생인 조중필 씨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전 여러분들이 소파 협정에 대해 모를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보도부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박상원, 기술의 김유진이었습니다.